곡성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슬기로운 눈 건강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제2강에서는 현대인의 눈의 감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안구 건조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의 제일 바깥 부분이 사람들은 각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무엇일까요? 눈물은 체액의 한 종류가 되겠고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눈물샘에서 잘 분비되는 이런 물질입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이것은 눈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눈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표류에서는 눈의 보호를 위해서 눈물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감정 변화에 의해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눈물이 있겠고요. 또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자극을 받았을 때 이제 생성이 되는 눈물이 있겠고, 또 정서적으로 슬플 때나 기쁠 때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나오는 눈물,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저희가 해부학적 구조를 보게 되면 원래 눈물이 나오는 것은 이 눈의 이 눈꺼풀 위쪽으로 귀에 가까운 부분에 우리 눈물샘이 이 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눈물을 생성하게 되고 이것이 눈을 통해 가지고 슬 나와 가지고 그럼 눈물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코랑 눈과 요 사이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눈이 보이는 요 눈물 주머니에 모였다가 나중에 이것이 목 뒤로 저절로 우리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못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눈물이 계속 생성되고 빠져나가는 이런 경과를 밟고 있습니다. 자, 눈물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눈물은 굉장히 눈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 크게 수성 성분, 지질 성분, 점액 성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대부분은 수성 성분이 있지만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질 성분과 그다음에 뮤신 성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역할을 보게 되면 먼저 지방층을 보게 되면 말봄샘이라는 데서 생성하게 돼서 수분층의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즉 물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위에 기름이 있는 것이죠. 이 기름막이 없다면 눈물이 수시로 증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층 꼭 있어야지만이 눈물층이 잘 보존이 되겠고, 점액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물층이 각막에 잘 붙게 이런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이 세 층은 다 있어야지만이 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잘 못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뭄이 오듯이 눈에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구가 건조하게 되고 이런 것을 안구 건조증, 그러면 마른 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물의 부족이 있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증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상수도, 하수도랑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상수도에서 잘 생성되지 않으면 눈물이 부족한 것이고 하수도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과다한 증발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되죠. 이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실제로 눈물이 부족한 경우, 즉 이런 경우는 1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눈물의 증발이 많은 경우가 50%,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 36%.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증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 눈에서 86%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눈물 분비가 감소되거나 아니면 눈물막 증발이 굉장히 증가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눈물의 분비가 감소되는 걸 보게 되면 나이가 많거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호르몬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잘 안 나오는 경우, 또 쇼그렌 증후군이라든가 류마티성 관절염 같이 또 루푸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화학 화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눈물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약으로는 항히스타민제, 또 고혈압약, 항우울제, 파킨슨 치료제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겠고, 소프트 컨택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소프트 컨택 렌즈가 눈물을 잘 뺏어갑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고, 라식같이 굴절 수술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인 눈물막 증발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안면 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지방층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 쌍꺼풀 같은 걸 해서 우리가 눈을 잘 못 감는 경우라든가 갑상선 병증이 있다든가, 또 최근에는 VDT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장기간 컴퓨터라든가 게임기, 핸드폰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한테 생길 때 눈물막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의 원인인 눈물증 불안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층, 즉 말봄샘에서 만들어낸 지방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성층이 눈물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수성층이 잘 생성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점액층, 이것은 결막의 거블렛셀이라는 이런 술잔세포에서 분비되는 건데, 이것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눈물이 증발이 되고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지방층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말봄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봄샘은 과연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봄샘은 눈꺼풀 가장자리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눈썹 부위에 약 30개 내지 40개의 피지선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 속눈썹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봄샘이 막히게 됩니다. 즉 여러 자극에 의해 가지고 말봄샘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배출구가 각질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배출구가 폐쇄가 돼서 분비샘의 기능이 장애가 와서 결국은 이런 말봄샘이 위축되거나 쇠퇴가 돼서 지방층을 잘 생성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의 악순환을 보게 되면 먼저 눈물의 불안정이 생기게 되면 눈물이 자꾸만 증발하기 때문에 삼투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삼투압이 증가가 되면 눈 껌뻑거릴 때마다 굉장히 각막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각막 세포가 탈락하게 되고, 이런 것이 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각막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또 결막에 윤활 불안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눈물의 불안정을 다시 또 가중시켜서 우리가 나쁜 사이클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통 눈이 시리고 마치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다는 이런 이물질감을 느낀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또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잘 뜰 수가 없다. 또 아침에 눈 뜨기가 어렵다. 또 TV를 볼 때 시야가 흐려진다. 또 눈곱이 늘고 뻑뻑해서 눈 뜨기가 힘들다. 건조한 것에 가면은 눈 주변 부분부터 통증이 온다. 찬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내가 눈물이 잠깐만 줄줄 흐른데 저보고 안구건조증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눈물이 부족해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눈물이 부족하다는 이 눈물은 윤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고요. 뒤에 눈물이 난다는 것은 이제 자극적으로 나오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은 윤활 역할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윤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눈물이 부족한 것이 돼서 안구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엔 두통까지 생기고 많이 충혈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안구표면 질환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빛이 예민하고 모래 들어간 것처럼 까칠하고 눈이 아프거나 사물이 번져 보이고 잘 안 보이고 책 읽기가 어렵고 야간 운전이 힘들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ATM 그 화면을 보기가 힘들거나 TV 화면을 보기가 힘들거나 바람 불 때 눈이 힘들거나 아니면 건조한 곳에서 눈은 불편하거나 바람 부는 곳에서 불편하게 되는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뭐 하루에 반절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안 그렇다 이런 것을 스코어를 매깁니다. 그래서 점수를 환산해서 이 점수가 약 13점에서 22점 되면 경도, 23점에서 32점 되면 중간, 33점 이상이 되면 심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안구건조증 우리가 진단하게 되는데요. 먼저 셔머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마치 종이를
접어가지고 눈에 살짝 끼는 것이죠. 그래서 5분 동안 눈꺼풀 안에 있는 검사 용지를 봐서 얼마나 눈물에 적셔지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15mm 이상이 되면 정상이고 그 전이 되면은 그 이하가 되면 우리가 안 건조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각막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말봄샘 검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눈물층의 파괴 시간, 눈물층 두께, 말봄샘의 소실 유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계별이 있습니다. 1단계에는 생활 방식을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인공 눈물을 넣는 단계가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에는 염증부터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염증이라든가 항생제적인 테트라사이클린, 또 눈물망 마개라든가 아니면 보습 안과 장치라든가 분비 촉진제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2단계가 되겠고요. 3단계에서는 자가혈청 또는 공막 컨택트 렌즈, 또 영구적인 눈물점 마개 이런 것을 하겠고, 4단계가 되면 그때는 경구로 항염증제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수술적 치료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구전증의 치료를 보게 되면 먼저 약물 치료가 있겠는데요.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안구 표면에 윤활유 작용을 할 수 있게 잘 유지를 해주고, 눈물의 구성 성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거, 또 염증 물질을 희석해 주는 거, 눈물의 오스모레이티 농도를 좀 감소시켜 주는 거, 이런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회용은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따개서 할 수 있는 것이 일회용이 되겠고, 우리가 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통 보존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병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존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4번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성분이나 혈관 수축제 있는 안약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랑 상의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수성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은 하이알루론산 나트륨이라든가 카복실 메틸셀룰로즈 이런 것이 되겠고, 지방층은 글리세린, 글라이콜 성분이 있는 인공 눈물, 온찜질도 효과가 있겠고, 점액층에 있는 것은 디카포솔 같은 성분이 있는 인공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구가 건조하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건조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공 눈물을 넣을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을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아랫 눈꺼풀을 손으로 살짝 당겨서 자극이 덜한 상태에서 흰자 위에다가 눈물을 이렇게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랫 눈썹을 벌리고 떨어뜨려야 되겠고요. 또 이 눈물의 약의 이 입구가 눈에 닿지 않도록 약간 떨어뜨려서 우리가 눈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는 약 30초 정도 눈을 좀 감고 있는 것이 좋겠고요.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인공 눈물은 조금 사용 횟수를 줄이고, 컨택 렌즈를 끼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컨택 렌즈를 빼고 점원하는 것이 좋겠고, 또 다른 질환으로서 인공 눈물과 안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최소 한 5분 정도는 간격을 둔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있는데요. 수술적인 치료는 주로 이제 눈물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그라고 하는 누전 마개를 이용해서 눈물이 빠져나가는 길, 즉 하수도를 막게 되면 물이 좀 고이겠죠. 그래서 위아래 누점을 막거나 해서 어느 한쪽을 막기도 하지만 이 양쪽을 막아줘서 우리가 눈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콜라겐이나 실리콘 같은 것을 밀어넣는 간단한 시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안구조정 치료 중에서 아까 지방층을 좀 이렇게 많이 생성하게 해주는 치료가 말봄샘 치료가 되겠습니다. 말봄샘은 우리가 IPL이라는 590 마이크로미터의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말봄샘을 자극해가지고 이런 말봄샘에서 지방 나오는 것을 굉장히 잘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리피플로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봄 쪽에 있는 것을 자극을 줘가지고 이런 것을 짜주듯이 약간 온도를 높여주면서 짜주는 거죠. 우리가 지방이라는 것이 특성이 약간 온도가 올라가면 잘 녹고 온도가 떨어지면 잘 굳기 때문에 약간 온도를 높여주면서 우리가 짜주는 방법, 리피플로우 방법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게 되면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것이 자극성이 있는 염색약, 요즘 암모니아 같은 거는 이제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눈에 굉장히 눈이 시리고 굉장히 눈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자극성이 있는 눈 화장품이라든가 세면용품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것도 장시간 또 직접 이렇게 노출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좋겠고, 건조가 밀폐한 곳에서는 환기를 좀 많이 좀 해줘야 되겠고, 소프트 컨택 렌즈 같은 경우도 착용한 다음에 반드시 수면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좀 빼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장시간의 독서라든가 TV 시청, 컴퓨터 작업도 시간을 맞춰서 좀 쉬는 시간을 꼭 해줘야 되겠고, 심한 긴장이라든가 스트레스 같은 것도 굉장히 수면 부족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 일부 약제, 특히 혈압 강화제라든가 골다공증 호르몬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구 건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 화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눈 화장 했을 때는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눈 화장 같은 것이 다 이 말범샘에서 지방이 나오는 것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여성분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눈에 문신을 많이 하는데, 이 눈에 문신하는 것은 눈의 건강, 특히 안구건조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예방이 가능한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장시간 하지 않는 거,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거, 실내 습도를 40도 내지 60% 유지하고 자주 환기하는 거, 또 황사나 꽃가루 같은 눈에 자극이 심한 것을 좀 피해주는 거, 또 수분을 섭취할 때는 충분히 해주는 것이고, 눈이 건조가 필요할 때는 좀 스팀 타월 같은 걸로 마사지 해주는 거, 가렵거나 이물질이 있을 때는 눈을 비비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염증 매개물질을 더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 눈꺼풀이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완전히 이렇게 닿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만 오고 말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다 감아줘야지 이 눈물이 잘 이렇게 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피로 해소라든가 면역에 좋은 바이타민 C 같은 거, 특히 오메가3, 6 같은 지방산은 굉장히 안구 표면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 대해 굉장히 많아졌죠. 요즘에 가장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질환을 보게 되면 안구건조증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문명기기, PC라든가 스마트폰, 태블릿,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들을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한테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참 많이 오게 되는데, 적당한 방법, 또 예방법, 또 치료약을 통해서, 또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의 눈의 가뭄, 안구건조증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3강의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살며시 찾아오는 눈의 실명, 우리가 황반변성, 또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